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우리 시카고 2007년 초연부터 2021년 현재까지 14년째 마마무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대표작은 시카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몇 년간 공연을 해놓는 그런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14년씩이나 같은 공연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표작은 시카고고요. 저는 2004년도에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를 해서 그 후에 뭐 뮤지컬 렌트, 유린타운, I Love You, 요셉 어메이징,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웃는 남자, 또 이번에 레베카도 같이 합류하게 돼서 시카고랑 레베카랑 같이 연습하면서 공연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나서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뭐 어른들이 말 시켜도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희한하게 목청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한 대여섯 살쯤에 이렇게 골목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지나가는 어른분들이 이렇게 용돈 주시고, 네, 그래서 그걸로 막 그 당시에 막 달고나 달고나집 뛰어가서 달고나 해먹고 뭐 그랬던 기억. 아무래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합창반을 들었었어요. 저는 합창반에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진학한 학교에 합창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딜 가야 되나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연극반을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그 매력에 빠지고 말았죠. 이 글로 된 것들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걸 친구와 함께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그 감정을 교류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제한테 단식 투쟁을 했죠. 나는 대학을 안 가겠다, 여기를 안 보내주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손발을 드시고, 네, 대신 너 한 군데만 지원을 해라.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지방에는 학교가 안 된다, 서울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경남 지방권에 단 한 군데에 있는 4년제 연극영화과가 이제 제가 졸업한 저희 모교 이제 경성대학교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제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아직 졸업하기 1년 전이죠. 그때 맘마미아가 초연 오디션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긴 했지만 지원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뮤지컬과가 아니라 연극영화과였기 때문에 뮤지컬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 그냥 워크숍처럼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뭐 넌센스, 뭐 페임 이런 공연들을 막 올렸었거든요. 재밌구나. 이것이 나의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디션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왜냐면 날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올라가서 떨어진다는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정말 무서울 게 없는 나이잖아요. 떨어졌어요. 결론은 떨어졌는데, 제가 그 소피라는 주인공 최종까지 올라가서 이제 떨어졌어요. 거기서 저를 아무래도 앙상블이라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춤을 못 춰가지고 아예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드는 생각이, 처음에 이 오디션을 보러 서울을 올라갈 때는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사실 모르는 곳이고, 또 뭔가 낯선 곳에서 나를 보여줘야 되고, 사실 확신도 없었고 저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이 오디션을 한 두어 달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저한테,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도전해봐도 되겠다, 한번 믿고 한번 달려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본 오디션이 지하철 1호선 오디션이었고요. 이 오디션은 사실 한 번에 붙는 분이 없다고 들었었어요. 그 대표인 그 김민기 선생님께서 약간 지론이, 아무리 개인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이 조합에 맞지 않으면, 이 배우들끼리의 어떤 그런 조화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주의시기 때문에 그 조화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최종까지 올라가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의 실력을 가진 거지만, 그 한 번에 그 조합에 들기가 쉽지 않아서 한 두 번, 세 번씩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운 좋게 제가 그때 한 번에 지하철 1호선에 합격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배우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제가 그때 저희 팀에서 막내였어요. 근데 가장 나이가 많은 곰보알매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곰보알매가 굉장히 드라마가 강해서 연륜 있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역할인데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고 비중 있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 공연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3개월 연습하고 6개월을 공연을 하는데 모든 캐스트가 원 캐스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루에 대사 하나씩만 잘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나중에는 어떤 저만의 곰보알매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같은 배우들과 계속 같은 공연을 이제 원캐스트로 계속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 그 뭐 체력 관리라든지 또 이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부대끼면서 좀 많은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하철 1호선이.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공연을 6개월짜리 중에서 5개월을 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저희는 전부 원캐스트에 커버나 스윙이 없었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공연을 하고 이제 저희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에 수술을 하겠다. 기부스를 하고 공연을 주말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또 공연을 마지막 한 달을 끝냈어요. 왜냐면 저를 대타를 하실 분도 안 계셨을 뿐더러 정말 6개월 함께 하기로 한 같은 배우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맞춰야 되고 이 마지막 한 달을 불편하게 보내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때 정말 진통제 먹으면서 팔에 깁스하고 다행히 할매 역할이어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역할이었어서 크게 막 움직이는 게 없었어서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지나서 다행히 큰 후유증도 없이 괜찮아서 되게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거를. 네, 시카고를 처음 접한 때가 이제 2007년도니까요. 오디션은 2006년에 봤겠죠.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마마무트는 그 영화에서 이제 퀸 라티파 그 흑인 덩치 있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인데 저는 제가 이 역할을 할 거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 안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벨마와 락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최정원 언니와 또 옥주현 배우 그리고 배혜선 선배님이 이렇게 다 같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 배역이 이분들 빼면은 마마무트밖에 없어요. 컴퍼니에서 너 이번에 지원 안 했더라. 네.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네 그냥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러면 너 뭐 오디션 구경도 할 겸 와서 저희들 오디션 이제 최종 라운드에 가면은 배우가 연기를 해줘요. 상대 연기를. 그걸 리더라고 하는데 그 리더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났죠. 재밌잖아요. 오디션을 볼 줄만 알았지 구경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마마와 벨마가 항상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그 씬이 오디션의 장면이었는데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최정원 배우님하고 또 옥주현 배우님하고 배혜선 배우님하고 그분들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디션장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벨마 씬을 할 때 제가 마마를 읽게 된 거예요. 읽어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혹시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냐. 그래서 무슨 노래를 듣고 싶으냐 갑자기 했더니 마마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루에 이제 몇백 명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음도 따고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기려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집에 갔죠. 이제 그랬더니 다음날에 이제 그 오디션에서 제가 그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 역할을 해주러 갔다가 사실 제가 이 역할을 받은 케이스라서 이게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서 그때 기사화도 됐었고 이 사건 이후로 리더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 메인 역할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카고를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는 처음에 할 땐 너무 어려서 너무 몰랐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 세계 최연소 마마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배역과 같은 나이가 되어가면서 조금 뭔가 편해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막 억지로 막 카리스마를 뿜으려고 하고 막 나이 들어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와서 한 시즌 한 시즌 더 할수록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예.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장수 마마로 남고 싶어요. 봄이 어디로 갔나 감사해요. 천만의 말씀 아름답군요. 예, 이런 홍보이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네가 마마를 챙겨준 만큼 이 마마도 널 챙겨준 거야. 프린하고 통화했다. 네 재판 날짜가 3월 5일로 잡혔더구나. 7일이면 석방될 거야. 그리고 8일엔 이 마마가 널 위해서 뭘 준비한 줄 아니? 일단 공연을 딱 처음 받았을 때는 일단 제 역할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공연은 사실 다 같이 하는 거고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고, 정말 그 역할을 꽉 채워서 잘해주면 좋지만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거나 사실 그건 그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전체적인 걸 분석해서 내가 이 공연에서 해야 할 그 선을 딱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캐릭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대사나 노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계속 빌드업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공연 안에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막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면 더 못하고요. 약간 그 즉흥적인 그 감정이 딱 오갔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캐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많이 상대 배우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에 그 둘이 딱 맞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구나. 그럼 그 감정을 찾아서 이제 가는 편이죠. 네네. 그걸 막 분석해서 이때는 어느 정도 화를 내야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쪽에 발성 교정에 대한 발성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리를 잘못 써서 망가진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질 수 있고 옛날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이 딱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가끔 새로운 작품이 들어갔을 때 막 새로운 발성을 하고 해야 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찾아뵙는 선생님 계세요. 가서 왜냐면 공연을 하면 이제 그 노래에 많이 픽스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뮤지컬에서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대사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목소리로만 노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캐릭터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대사를 만약에 나는 어쨌는데 이렇게 낮은 톤으로 치면 그 톤으로 노래를 해야지, 이러다 갑자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약간 음성 변조 비슷하게 이런 캐릭터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공연이 끝나고 다른 공연을 봤을 때 이제 그때 약간 이렇게 클린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찾아뵙고 이렇게 모니터를 받는 선생님 계시고, 따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거의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성 교정이랑 이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호흡법들이라 약간 계속 잘못 쓰는 소리가 있거나, 왜냐면 공연에서 좋은 소리만 쓸 수가 없잖아요. 막 비명도 지를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장난스러운 소리를 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클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호흡법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일어나서 그다음에 공연이 다 끝나고 집에서 자기 전에 그럴 때 이제 그 호흡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잠이 드는 편입니다. 확실히 밤에 해놓으면 다음날에 아침에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같은 컨디션으로 같은 에너지로 그 공연을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약간 공연이 있는 전날에는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시간도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조금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 무대에서 연습한 거를 100%다 보여줬을 때,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운 공연을 했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날 커튼콜은 막 벅찰 정도로 막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 무대 위에서 이제 내가 노력한 것들을 어떤 관객들의 박수나 호응으로 보상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관리만 잘한다면 언제든지 무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 재밌지 않나. 다양한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김경서라면 뭘 맡겨도 믿을 수 있는 배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도를 지킬 수 있는 배우, 그렇게 컨디션에 문제없이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꾸준히 그렇게 좋은 작업자로서 남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무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인생이죠.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곳에 오래 있고 싶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인생이고 동반자고. 뮤지컬은 사실 노래, 연기, 춤을 다 해야 되는 건데도 뮤지컬인 이유가 있죠. 노래가 너무 중요한데 노래는 사실 기본, 그리고 연기도 기본이고 사실 춤도 사실 기본인데,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성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저희는 약간 밖에서 볼 땐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몇 달씩 연습을 하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정말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물만 반짝하는 거지, 그 앞에 연습 과정은 정말 그냥 겪고 싶지 않아요. 사실 연습 과정은 아무리 작품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경력이 뭐 10년 이상 됐다 해도 사실 처음 작품을 받았을 때는 똑같아요. 그 작품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냥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참 겪을 때는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정말 그 무대에서 반짝할 때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그 희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사실 계속 공연을 한다라고들 많은 배우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못하는 거고, 이 과정이 훨씬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연습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집념이랄까? 근성이 꼭 있어야 되겠고요. 배우는 또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오디션을 보고 선택을 받아야 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작품을 하겠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뭔가 일정한 패턴이 없는 생활이랄까요? 약간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는. 하지만 그 과정을 계속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게 어딘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악기가 있다면 사실 저희들 몸이 악기잖아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그걸 계속 다듬고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약간 돌을 닦는 느낌으로 계속 다듬고 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탈락되기도 하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거나 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계속 가고자 한다면 계속 다듬고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재능과 자질은 당연한 거, 기본이고, 거기에 정말 끈끈한 그런 근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 뮤지컬 배우의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나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다면 근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까지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